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저는 아내가 갑작스럽게 유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겨우 3주 앞둔 시점이었고 하필이면 출장길에 올랐을 때였죠. 만삭의 아내가 현관 앞에서 여보 잘 다녀와 하고 손을 흔들어줬던 게 고작 이틀도 지나지 않았기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 그리고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죠. 그때의 감정은 지금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생생하게 남아있고요. 그렇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야기에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현재 일산에 거주 중인 44세 남성입니다. 아내와 결혼을 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었고요.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일에 미쳐서 살았기 때문에 결혼 적령기는 한참 넘어서고 말았죠. 아내의 나이도 어리지 않았으니 사실 저희 둘 다 아이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결혼 당시에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둘이서 잘 살아보자고 했고요. 그런 아내가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처제 때문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겨우 4살이었지만 결혼 전부터 계속 동생을 돌봐왔다고 들었고요. 초반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가족 간의 사이가 좋은 게 좋아 보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동생이 아니라 마치 딸을 키우는 것 같더군요.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처제는 뜬금없이 저희 집으로 짐을 싸들고 왔죠. 아내도 그 사실을 몰랐는지 무척이나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너 여길 갑자기 말도 없이 오면 어떡해? 왜? 무슨 일 있어? 병원 때문에 온 거지. 엄마가 여기서 있으라고 그러던데? 병원 통원하는 거 힘들다고. 예전엔 언니 집에서 머물다가 가고 그랬잖아. 왜? 안 돼? 언니, 나 언니랑 같이 있을 거야. 응? 그래도 되는 거지? 결혼했다고 맘 변한 거 아니지? 아니, 나야 좋지만 그래도 남편도 있고 미리 허락도 받아야 하는데. 처제는 입술을 삐쭉 내밀더니 제게 돌아와서 애교를 피웠죠. 형부, 저 여기 있어도 되는 거죠? 며칠만 신세 좀 질게요. 이제 와서 다른 숙소 알아볼 순 없잖아요. 더구나 이제 우린 가족이고 방도 이렇게 많은데. 네? 지내도 되죠? 네? 그래야지. 정말요? 땡큐. 역시 처제 사랑은 형부라니까. 아내는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딱히 신경은 쓰지 않았어요. 결혼 전부터 아내가 늘 처제를 챙겨왔다는 걸 알기도 했고 저는 외동이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집이 북적북적한 게 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좀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애매하긴 했지만 전 분명 그때부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오묘했죠. 형부랑 언니랑 유기견 센터에서 봉사활동하다가 만났다고 했죠. 그렇지. 언니는 애견 미용 봉사를 했었고 난 출장을 자주 다녀서 유기견 이동봉사 때문에 자주 갔었거든. 이동봉사는 해외 입양하는 강아지를 데리고 탑승하는 건데 사람 수가 부족해서 늘 내가 도맡았지. 헌데 처제는 그 말을 듣고는 픽 웃었습니다. 나도 언니처럼 봉사활동 가면 형부 같은 남자 만날 수 있으려나? 에이, 아니다. 난 언니처럼 가식적인 행동은 절대로 못할 것 같거든요. 워낙 솔직한 성격이라서. 언니 성격 이상하죠? 저한테만 솔직하게 말해봐요. 저는 말 옮기거나 하지도 않거든요. 뭐? 에이, 성격이 어디가 이상해? 착하고 알뜰하고 오히려 나한텐 너무 아깝지. 땡! 형부도 은근히 가식적이네요. 그렇게까지 감쌀 필요 없다니까. 아닌가? 언니가 아직도 연기를 잘하는 건가? 근데 형부, 언니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다가 발등 지켜요. 믿는 도끼라서 더 아플걸요?
애초에 우리 언니 강아지 진짜 싫어해요. 모르셨죠? 그게 무슨 말이야? 강아지를 싫어한다니? 그게 10년 전인가? 형부 만나기 전에 키우던 강아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식적이라고 하는 거죠. 책임도 지지 못할 거면 키우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유기견 센터 봉사? 그게 다 남자 꼬시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런 걸 보면 남자들은 진짜 여자 보는 눈이 없는 것 같네요. 그게 정말이야? 언니 말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물론 지금은 개거천선을 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언니 미워하지 마세요. 알뜰한 건 사실이거든요. 더구나 형부가 감싸주고 하다 보면 사람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저는 언니 걱정돼서 말하는 거예요. 강아지 키우겠다고 둘이 이야기했다면서요? 싫어하는데 억지로 떠맡는 건 언니를 위해서 좋지 않아요. 이렇듯 처제의 말은 가볍게 듣기에 너무 찜찜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좋은 말이 아닌데 끝은 칭찬으로 끝나서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도 모를 말들을 많이 했죠. 그 이전에는 언니의 과거 남자들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국 좋은 사람 만나서 정착했으니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끝나기도 했고요. 욕인지 칭찬인지 애매하게 섞인 대화가 혼란스러웠죠. 그래도 제가 외동이라서 잘 모른다고 생각했고 뭐 또 자매들이 그런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대부분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를 유기했다는 내용은 넘기지 못해서 아내에게 물었죠. 당신 혹시 10년 전에 강아지 버렸어? 처제가 그런 말을 하던데. 제 물음에 아내는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사라졌지. 엄마랑 은주는 계속 내가 문단속해놓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했는데 난 진짜 억울해. 현관문도 닫혀 있었고 1년 넘게 전단지 배포하면서 찾아다녔다고. 물론 결국엔 내 탓이겠지만. 짧은 연애 끝에 한 결혼이긴 했지만 저는 아내를 믿었어요. 봉사활동 다니면서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 영화를 자주 보러 다녔는데 영화 중간에 동물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면 아예 자리에서 일어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처제가 그저 확대 해석해서 말하는 습관이 있다 판단을 하고 넘겼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은 이어지더군요. 그날은 주말 아침이었는데 아내가 결혼 반지가 없어졌다면서 집을 막 뒤지고 있었습니다. 헌데 처제가 가만히 있다가 제 앞에 자기 손을 들어 올리더군요. 어때요? 완전 딱 맞죠? 결혼 반지요. 제 손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처제, 사람 놀리는 거 아니야. 언니가 저렇게 찾고 다녔는데 빨리 주지 그랬어. 왜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린 언니가 잘못이죠. 화장실에서 발견했는데. 저는 아내에게 반지를 찾았다는 말을 하며 반지를 돌려달라고 손을 내밀었죠. 그랬더니 처제는 장난스럽게 자기 손을 제 손 위에 포개는 겁니다. 어때요? 완전 한 쌍이잖아요. 아, 그래, 한 쌍이지. 얼른 줘. 제가 단호하게 나가자 그제서야 반지를 빼서는 식탁에 던지더군요. 제 앞에서는 귀여운 척 흥칫 소리를 내며 삐진 듯 행동도 했죠. 솔직히 제 입장에선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까지가 진심인지도 몰랐고요. 제가 느낀 건 처제가 아내를 질투하고 있다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사실 반지뿐만 아니라 아내가 하고 다니는 모든 걸 탐을 냈죠. 아내가 파마를 하고 오면 다음날 똑같이 하고 왔고 아내의 신발, 옷까지도 모두 빼앗았거든요. 하지만 딱 하나, 반지만은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을 했어요.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애가 아프잖아. 걔도 답답해서 그런 걸 거야. 이제 조만간 집에 내려가면 불편한 일도 없을 거고. 나이만 먹었지 아직 철이 없어 그래. 그래도 속상하니까 그렇지. 내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준 목걸이도 처제한테 줬어? 미안. 나도 그거 안 된다고 했는데 애가 며칠을 울잖아. 나중에 똑같은 걸로 내 돈으로 사서 하고 다닐게. 정신적으로 힘든 애라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상의 못해서 미안.
내가 진짜 당신한테 미안해하는 거 알지? 그래도 한 번만 봐주라. 아픈 아이니까. 괜찮아. 내 생각이 짧았어. 앞으로는 나도 처제한테 더 신경 쓸게. 저도 그때는 괜히 민망했습니다. 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서 저도 종종 처제가 아프다는 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아내가 처제를 그렇게 감싸는 이유도 몸이 약했기 때문이었죠. 처제는 오래 걷거나 달릴 수 없을 정도로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때문에 우울증이 같이 와서 외래는 물론이고 정신과 진료까지 꾸준히 받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 3주 이상 저희 집에 와 있었던 거였고요. 그렇게 앞으로는 좀 더 처제의 상황을 유념을 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죠. 퇴근하는데 아파트 현관 앞에 아내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발을 동동 굴리고 서 있는 모습에 살금살금 돌아서 갔죠. 그리고 뒤에서 아내를 끌어안았는데 하필이면 그게 아내 옷을 입고 있던 처제였던 겁니다. 저는 놀라서 얼른 떨어지며 실수라고 말했고 처제도 별일 아니라는 듯 넘어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신나게 아내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언니, 긴장 좀 해야겠어. 형부가 날 끌어안았다니까. 아주 꽉! 내가 놔달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모른 척하면서 안고 있더라고. 아주 늑대야, 늑대. 아내는 어이가 없어서 물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방금 나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는데 형부가 와서 날 안아 올렸다고. 언니랑 착각을 했다는데 알게 뭐야?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잖아. 과장도 정도가 있지 안아 올렸다든가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는 말에 저는 듣다가 짜증이 올라와서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처제가 이 사람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 더구나 목도리도 얼굴도 다 가리고 있는 상태였고 신발도 내가 사줬던 건데. 어머 형부, 왜 그렇게 발끈해요? 양심에 찔려요? 말을 그렇게 과장하지 말라는 거야. 제가 반박하자 처제는 농담도 못하냐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하지만 오직 그 실수 한 번으로 몇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저는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면 형부, 여긴 제 방이에요.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알죠? 라는 말을 짓거렸고 출근하려고 눈을 비비고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제가 해드려요? 한 번 안아본 사이니까 그 정도는 언니 대신 가능한데 라는 끔찍한 말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처제가 장난을 많이 치는 성격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받아들이는 제 입장에서는 성추행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너무나 치욕스럽고 소름이 끼쳤죠. 그래서 고민 끝에 정신과 의사인 친구 민규에게 이 일을 상담까지 했습니다. 그래? 혹시 널 이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야.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 뭔가 싸하다고 해야 하나? 내 표정을 보는 게 아니라 아내 반응을 먼저 살피더라고. 야, 그래도 미혼에 언니랑 형부가 알콩달콩 사는 거 보면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 거기에 자신을 대입해보다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절대 내가 그 정도도 구분 못하는 똥멍청이는 아니거든. 제 손 위에 손을 포개거나 은연중에 아내를 무시하는 말들을 하거나 아내 물건을 가지고 가고 질투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저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언니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에 가까웠어요. 일종의 결혼 반지와 같은 빼앗지 못하는 물건과 동일시하는 느낌이랄까? 제 설명을 듣더니 친구도 그러더군요. 당사자를 직접 봐야 알겠지만 의존하던 언니라는 존재가 다른 가정이 생겼다는 게 싫은 걸지도 몰라. 관심을 받고 싶으니 자꾸만 다른 쪽으로 표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보통 어린아이들이 동생이 생겼을 때 하는 행동도 그것과 다르지 않지. 부모 앞에서 일부러 과하게 행동하거나 혹은 관심의 대상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말이지. 진짜 미칠 것 같아. 솔직히 이 정도로 스트레스 받을 줄은 몰랐어. 떨어져 지낼 수는 없어? 그게 가장 좋아. 쫓아내는 게 힘들면 그 다음에 못 오게 하는 게 좋지. 아내랑 잘 상의를 해. 이러다가 괜히 둘 사이만 더 나빠져. 친구의 조언에 깊게 공감은 하긴 했지만 오겠다는 사람을 막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고 단기 임대로 병원 근처에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죠. 처제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왔을 때 처제는 장모님을 대동해서 나타났더군요. 자네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 딸 쫓아내겠다고 했다며? 애가 집에 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아? 아니 내가 많은 걸 바랬어? 아니 내가 똥기저귀 갈아야 하는 어린애를 맡기기를 했어. 아님 병원을 대신 데려다가 달라고 했어. 다 커서 자기 앞가림할 줄 아는 애 데리고 있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애 마음에 상처를 주기엔. 처제는 우는 신용을 하고 그 곁에 있었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입을 열었죠. 장모님, 여기 저희 신혼집입니다. 처제도 많이 불편할 거고 저 역시도 집에 오면 좀 편안하게 있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오피스텔 하나 계약하자고 한 거고요. 무작정 나가라는 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서. 시끄러! 누가 편안하게 있지 말라고 했어? 벗고 다니고 싶으면 그렇게 해. 은주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있는 곳엔 하나밖에 없는 언니랑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건데 그것도 배려 못하는 거야? 아니 욕심이 왜 그렇게 많어? 결혼 전까지만 해도 둘이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데. 이런 식이면 자네가 우리 가족 사이를 이간질한다. 난 이렇게밖에 못 받아들이겠어. 이때 아내가 끼어들어 장모님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텐 가족이지만 이 사람한텐 불편할 수 있어. 우리도 배려를 안 했잖아. 은미,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애초에 이건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화합 문제라고. 김서방 자네는 부모 없이 형제도 없이 자라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결혼이라는 건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이야. 둘이서만 살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란 거고. 내 말이 틀리나? 어디 한번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게. 엄마, 그게 무슨 억지야. 여기서 부모 없는 이야기를 왜 해? 오호라, 이제 보니 은미 너도 한통속이구나. 왜? 은주한테 남편이라도 빼앗길까봐? 그래서 뒤늦게 경계하는 거야? 들어보니 김서방이 은주 끌어안고 그랬다던데 그것 때문에? 엄마! 그게 아니면 뭔데? 왜? 뭐 이제 아픈 동생이랑 무능한 엄마는 돌보는 것도 싫으니? 한순간에 남자 잘 만나서 팔자가 늘어져서 가족들이랑은 아예 연을 끊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네 동생한테 이러면 안 된다. 은주제가 왜 저렇게 몸이 약해졌는데? 엄마, 이 사람 생각도 좀 해줘. 1년이나 봐줬잖아. 그거면 됐지. 아이고,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겠네. 너 이럴 거면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 적설하는 것도 아니고 오피스텔 해줄 테니 여기서 나가라? 이런 말하는 놈 나중에 너 뒤통수 치고도 남을 놈이다. 돈이면 뭐든 해결된다는 저 못된 심보를 봐라. 솔직히 생각 같아서는 다 쫓아내고 싶을 정도로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저는 장모님이나 처제에게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제게 부모가 없다고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제가 어디 부족하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죠.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임으로 자수성가한 저는 가난이 뭔지도 알기에 아내의 가족들까지도 챙겨왔습니다. 다달이 장모님에게는 생활비로 200만 원을 드렸고 처제가 올라올 때마다 100만 원 이상을 용돈으로 줬죠. 당연히 병원비도 제 카드로 이용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화가 나는 것은 아내의 태도였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장모님에게 비는 그 모습이 화가 나더군요. 그리고는 결국 제 눈치를 보면서 다시 처제를 집으로 들이자는 말을 했을 때 맘 같아선 이혼까지 하고 싶었죠. 장모님과 처제가 휩쓸고 지나간 곳에서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언제까지 처제 뒷바라지만 할 건데? 처제 나이도 30이 넘었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 구실을 못하는 거 당신 책임 분명히 있어. 미안해 여보. 하지만 난 은주 언니잖아. 바보 같은 소리 좀 그만해. 뭐 장모님한테 딸이 둘이 있긴 해? 당신 대하는 태도랑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니냐고? 당신은 건강하고 처제는 약하니까 그걸로 그 행동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해?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명백한 차별이야.
더구나 장모님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왔어. 근데도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고. 우리 결혼이 고작 그 정도였어? 내 책임이라서 그래. 은주달이 그렇게 된 게 다 내가 잘못해서. 저는 아내의 말에 좀 놀랐죠. 그게 정말이야? 장모님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고? 그게 실은 아내는 어린 시절부터 동생과 차별을 받으며 자랐다고 했어요. 더구나 첫째는 살림 미천이라는 지겨운 말에 짓눌리는 게 본인도 끔찍하게 싫었다고 했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통장은 늘 잔액 부족이었고 매번 뒷바라지를 하는 것도 지겨웠다고 하더군요. 그때도 우울증이다 뭐다 힘들다고만 하는 처제는 흔한 아르바이트 하나 하지 않았다고 했죠. 핑계라고 생각했어. 우울증이니 뭐니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는 소리라고 치부했고. 그래서 나 2년 끊겠다고 말하고 아예 집을 나왔지. 정확히 딱 1년 동안 연락도 받지 않았고. 근데 다시 만나게 된 은주가 다리를 절더라. 옥상에서 뛰어내렸대. 내가 집을 나간 그날. 죽으려고 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엄마 말 틀린 거 없어. 내 책임이야. 우울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나는 이기적으로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결혼 반대할 때도 평생 책임지겠다는 약속하고 한 거였어. 어쨌든 나만 아니었다면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잖아. 저는 아내의 탓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그렇게 받아들이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 일까지 왜 책임을 져야 하나,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전부터 사이가 돈독했던 아내의 입장을 고려하면 책임감을 느끼는 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한 발 물러났고 처제는 또다시 저희 집에 들락거렸죠. 물론 그게 처제나 장모님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아내를 위한 결정이었을 뿐이죠. 한번 틀어진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기에 처제 자체를 피했던 겁니다. 일부러 일을 더 늘리기도 했고 늦은 시간에 퇴근하고 일찍 출근을 했어요. 아내도 그걸 느꼈는지 제 생일에 선물을 들고 왔죠. 이게 뭔데? 일단 열어봐. 열어보면 알 거야. 저는 떨떠름하게 상자를 열었고 순간 그 자리에서 얼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 있던 아주 작은 강아지가 커다란 두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린 시절 길에 떠돌던 강아지를 부모님과 함께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는 개 키우는 게 별거 없었잖아요. 집에서 먹다 남은 잔반 주고 마당에 묶어놓고 키웠죠. 하지만 저는 그 강아지에게 정이 많았습니다. 낯가림이 유독 심해서 친구가 없던 제게 그 강아지는 유일한 친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는 어린 시절 강아지와 똑 닮은 개를 데리고 왔던 거였어요. 저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믿기지 않아서 아내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공고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 당신이 처음 부모님이랑 키웠다는 그 강아지랑 닮았지? 사진이 흐려서 잘은 안 보여도 비슷하잖아. 눈에 있는 얼굴이랑 꼬리털은 똑같지? 오늘 보호소에서 연락 와서 데리고 왔지. 어때? 너무 좋아. 진심으로. 다행이다. 우리 애라고 생각하고 잘 키워보자. 결혼 전부터 한 마리는 꼭 키우기로 했었잖아. 이제 우린 가족인 거야. 이렇게 셋이 가족. 응, 알았어. 나 진짜 잘 키울게. 정말로. 처음 키우게 됐던 강아지는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 한 번 가지 못하고 밤새 끌어안고 있었던 아픈 기억이 있었죠. 결국 그렇게 제 품에서 강아지를 떠나보낸 기억 때문에 저는 늘 괴로웠어요.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게감을 어린 나이에 느끼게 됐던 겁니다. 때문에 더 악착같이 공부했고 성공에 목을 매기도 했죠. 헌데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모든 게 갖춰진 이후에도 선뜻 입양은 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홀로 있는 시간이 긴 것도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입양을 계획했던 거였죠. 그러다가 마침내 강아지를 키우게 됐으니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이런저런 물품들을 사러 다니고 접종을 하러 아내와 함께 다니기 시작하며 아내와의 사이도 다시 이전처럼 좋아졌죠. 그런데 다시 얼마 후에 처제가 저희 집에 오면서 저희가 키우는 개를 본 겁니다. 이름이 덕구라고? 무슨 개 이름을 사람처럼 지었어? 그래야 오래 잘 산다고 해서. 어때? 예쁘지? 똥개가 예쁘긴. 오래 살면 돈이나 더 많이 나가지. 사람이든 짐승이든 적당히 살다가 죽는 게 좋아. 더구나 똥개한테 저런 집이 가당키나 해? 아우, 이게 다 얼마야? 완전 최고급이네. 동생인 나한테는 이제 관심도 없는 거야? 나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은주야, 이전부터 말했잖아. 강아지 입양할 거라고. 그래도 미리 말은 안 했잖아. 안 키우는 거 아니었어? 아우, 난 사람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저 더럽고 지저분하고 끔찍한 걸 왜 집에서 키워? 내가 이상한 거야?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 거지.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있고 집 밖에서 키우는 사람도 있고. 애는 어쩔 거야? 애 안 가질 생각이야? 애가 있는 집에 무슨 개새끼야. 지금이야 작아도 이거 완전 커질 것 같은 똥개인데 애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려고. 돈은 얼마나 들겠냐고. 이 나이에 무슨 애를 가져. 이미 늦었고 억지로 가질 생각 없어. 그리고 돈이 얼마가 들던 너랑은 관계없잖아. 너한테 산책해달라는 말도 안 했거고. 왜 나랑 상관없어? 나도 주기적으로 여기 오잖아. 난 걔 싫단 말이야. 그리고 언니, 걔가 무슨 애야? 동네 할머니들한테 물어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짓인지. 다들 날 이해할걸? 젊은 사람들이 애가 아니라 개 끌고 다닌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엄청 많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세대가 그러니까 그런 거고, 또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은 다 이해하셔. 모두 그렇다는 식으로 일반화하지 마. 아이씨, 난 싫다고. 언니는 나보다 개가 우선이야? 그리고 벌써 언니는 개 한 번 버렸잖아. 그래놓고 위선 떨면서 또 데리고 와? 그것도 학대야. 버린 거 아니라고 했잖아. 처제는 아내가 갑자기 정색을 하니 울먹거리면서 말했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그 늙어빠진 개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늙은 개였고 어차피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개 아니었어?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아내는 식탁을 쾅 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 은주 네가 어떻게 알아? 그때 나 집 나와 있을 때잖아. 너 나 엄마 연락은 받지도 않고 강아지 사라진 뒤에 연락했었어. 너 설마 우리 집 왔었어? 처제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죠. 아니, 전단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 나이도 많았고. 한쪽 다리를 저는 건 적지도 않았어. 넌 물론이고 누구 앞에서 말한 적도 없고. 말해. 어떻게 아냐고. 너지? 네가 우리 집 왔었던 거지? 똑바로 말 안 해? 아내가 계속 추궁하자 처제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난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언니는 연락도 안 했잖아. 우리 가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연락까지 끊고 있는 게 화가 났다고. 주인 아줌마한테 말해서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 걔가 도망을 쳤다고. 실수했어. 진짜 실수라고. 걔가 있는 줄 몰랐단 말이야. 너 당장 나가. 이미 지난 일이잖아. 나도 그땐 놀랐다고. 나도 아파서 쫓아가지 못했던 거야. 애초에 우리를 안 버렸으면 됐잖아. 이게 다 언니 때문인데. 무려 1년을 찾아다녔어. 그런데도 넌 날 속였고. 더는 아픈 걸로 나 협박하지 마. 10년도 더 지난 일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언니 왜 이렇게 변했어? 우린 가족이잖아. 난 언니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제 와서 어쩌라고? 아내는 그 일이 있고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과거의 일을 지금에 와서 화를 내는 게 맞는지 처제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을 거라고 자책도 하더군요. 결국 얼마 뒤 화해를 하긴 했지만 처제는 이전처럼 저희 집에 자주 오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저희 강아지 덕구 때문이었죠. 처제나 장모님이 오면 미친 듯이 짖고 경계를 하는 통에
있더라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돌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마음이 안 좋았겠지만 저는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덕구가 저희 집 수호신 혹은 달마대사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죠. 처제를 쫓아내주면 간식도 일부러 하나씩 더 주고 산책도 2번은 더 나가며 은근히 응원한 것도 사실입니다. 덕구 잘했어. 아까 처제 향해서 크게 짖은 거 이번에 쫓아낸 건 보상이 아주 커. 닭고기 간식에 동네 2바퀴 더 추가한다. 걱정하는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전 덕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집에도 더 일찍 들어왔고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도 많이 늘었죠. 이기적이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지만 처제와 장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아내에게도 훨씬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힘들다면서 돈을 뜯어가는 장모님이나 징징거리면서 아내에게 이것저것 해달라는 처제 때문에 아내는 늘 피곤해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증명이라도 한 것처럼 아내는 임신까지 하게 됐죠. 우린 더없이 행복해졌던 겁니다. 주말이면 다 같이 산책도 나가고 제가 출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양말을 물고 도망치는 덕구 덕분에 아침마다 웃으며 시작했죠. 종종 처제가 오긴 했지만 하루 이틀이면 떠났기에 아무렇지 않았고요. 헌데 아내가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이상해졌죠. 여보, 오늘은 덕구 산책은 하지 마. 왜? 덕구 어디 안 좋아? 병원 데리고 갈까? 아니, 병원은 안 돼. 그냥 방에 있는 게 좋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또 산책을 하지 말라고? 덕구 쟤는 산책이 유일한 즐거움인데 그걸 빼앗으면 어쩌자고. 어쨌든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여보, 혹시 우리 덕구 다른 집에 입양 보낼 순 없을까? 그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게 무슨 말이야? 진심이야?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해졌나 봐.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아내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덕구가 크게 아파서 병원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뭘 잘못 먹었는지 구토를 계속해서 병원에 5일이나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었죠. 그래서 아내가 몹시 힘들어했는데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 불안함이 더 증폭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출산 예정일을 3주 앞두고 제가 해외 출장이 잡혔던 겁니다. 다행히 짧은 일정이었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아내 역시 잘 다녀오라고 웃으면서 저를 보냈죠. 그런데 출발하고 이튿날에 처제에게 전화를 받은 겁니다. 형부, 언니 유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유산이라니? 덕구 그 강아지 산책시키다가 그놈이 일을 쳤다고요. 만삭 임산부를 질질 끌고 갔고. 그러게 제가 키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비행기 안에서도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승무원이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다 줬지만 좀처럼 안정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마침내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가려고 짐을 챙기며 휴대전화를 켰어요.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 친구 민규에게 전화가 들어왔죠. 민규야,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좀 급해서. 너 목소리가 왜 잠겼어? 설마 울어? 야, 너 설마 소식 벌써 들었어? 야, 그렇다고 울기까지 하냐? 별거 아니야. 아니, 설마 하고 전화했더니 울긴 왜 울어? 저는 그 말에 화를 냈죠. 별거 아니라고? 정신과라지만 너도 의사 아니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야, 진정해. 갑작스럽게 그렇게 됐으니 놀란 거 이해는 하지만 출산도 무사히 했고. 그게 무슨 말이야? 출산이라니? 몰랐어? 야, 우리 병원이었어. 나도 우연히 점심 먹고 지나가다가 실려가는 거 봤고. 네 와이프 오늘 출산했던데? 조산이라서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어. 뭐? 유산이 아니라고? 마법소사, 그렇게 알고 있었어? 아니, 보호자가 없어서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내가 보호자로 사인했어. 너 그 소식 누구한테 들었는데?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한테 한 거야? 처제. 아니, 병원 어디야? 나 바로 택시 타고 갈게. 아우, 이런. 야, 일단 진정 좀 해봐. 야, 안 그래도 네 와이프가 이상한 말 하더라고. 나한테 뭐 덕구?
뭐 덕구를 찾아달라고, 친정집에 좀 가서 강아지 데리고 와달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그 처제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한 건 아닌가 싶은데. 근데 나 지금 환자를 봐야 해서 너도 급하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볼까? 아니야, 일단 고민해볼게. 우선순위를 두자면 당연히 아내에게 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유산되었다고 말한 처제가 보호자로 동승하지 않았다는 것. 출산 후에 아내가 덕구를 찾으려고 했던 것까지 생각하니 너무 불길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택시를 타고 처갓집으로 향했죠. 헌데 현관 앞에서 저는 아주 끔찍한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찢어지는 것 같은 강아지의 비명소리였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빌라에 있는 주민들도 고개만 내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는데 문은 열리지 않고 오로지 낑낑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주민들 중 하나에게 망치를 빌려 현관문 손잡이를 내려쳤고 그 소리에 놀란 장모님이 문을 열었죠. 제 손에 들린 망치를 보더니 화를 버럭 내더군요. 자네 미치지 않고서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광경에 절규했습니다. 덕구야! 길게 빠져나온 혀, 축 늘어진 몸을 흔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밧줄이 얽혀 있었고 온몸에는 피범벅이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커다란 솥이 올려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얼른 줄을 풀었고 덕구를 내려놓은 뒤에 장모님과 처제를 노려봤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왜? 장모님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더군요. 이 덕군지 뭔지 때문에 내 딸이 그 꼴이 났으니 푹푹 끓여서 우리 딸한테 먹이려고 했네. 왜? 내가 뭐 잘못했나? 예전엔 흔하지도 않은 일이었는데 뭘. 미치지 않고서 누가 키우던 걸 먹는다고 이런 짓을 해요? 미쳐? 자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말을 해? 그럼 이 하등 쓸모없이 돈만 잡아먹는 걸 계속 키우겠다는 거야? 요즘 사람들은 참 생각이란 게 없어. 이런 미물한테 왜 돈을 써? 아니 돈 쓸 곳이 그렇게 없어? 사람도 다 굶어가는 판국에. 처제도 그 말에 동조하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개가 임신한 언니를 질질 끌고 갔다니까요. 형부는 모르면 빠져있어요. 우리도 나름 복수하는 거고 개가 주인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려줘야죠. 개를 모시고 사는 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게 개 키우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제 아내를 걱정하는 분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 말이 됩니까? 보호자 하나 없이 구급차에 실어 보냈다고요? 아내가 그쪽들 눈앞에서 그런 일을 겪었는데 여기서 개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게 정말 걱정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그 말에 제 눈을 피했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덕구를 안아 올린 뒤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그냥은 못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드리던 지원 없앨 겁니다. 자네 지금 그걸 협박이라고 해? 마음대로 하게. 그럼 내 딸은 가만히 있을까? 엄마랑 동생이라면 끔찍이 아끼는 아인데. 자네도 그 입이 방정이야. 개 하나로 이렇게 일 벌리는 것도 재주네. 어디 두고 보자고. 내가 이혼시키는 거 어렵지도 않으니. 마음대로 하세요. 말 못하는 짐승한테도 이러는 분들인데 뭔들 못하실까? 현관 밖으로 나오니 동네 주민들이 우글우글 와 있더군요. 거기에 더해서 경찰도 도착을 했죠. 누군가 동물학대로 신고를 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상황을 대충 설명하고 있을 때 전 덕구가 눈을 뜨는 걸 봤고 미세하게 숨을 쉬는 걸 확인했죠. 저는 울면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덕구야, 괜찮아. 아빠가... 누가 택시 좀 불러주세요. 제발요. 일단 저희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빨리 나가죠. 저는 경찰차까지 타고 급하게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가게 됐죠. 긴 송곳 같은 것에 찔린 상처도 상처였지만 갈비뼈가 4대가 부러진 상태였고 부러진 뼈 중에 하나가 폐를 찔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술에 들어가서야 아내에게 이야기를 전달했죠.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아내는 환자복 위에 코트 하나만 걸치고 동물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파들거리며 떨며 물었죠. 어떻게 됐어? 우리 덕구 괜찮아? 여보, 여길 왜 왔어? 출산한 지 몇 시간이나 지났다고. 덕구는 아직 수술 중이야? 수술하고도 입원은 꽤 오래 해야 할 거래. 갈비뼈는 고정을 못하니까 움직일 때마다 고통도 심할 거라고 하고. 걱정 마. 의사 선생님도 우리 덕구 건강하고 아직 어려서 괜찮을 거라고 했어.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줬죠. 임신하고 얼마 후 장모님이 계속 덕구를 대신 봐주겠다면서 아내를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아이 태어나면 기관지도 좋지 않다. 혹시나 다치면 어쩔 거냐. 공격성이 있지 않냐면서요. 유독 장모님과 처제에게만 일을 드러냈던 덕구였기에 아내도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민을 아무리 해도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결국 거절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덕구의 몸 상태가 몹시 안 좋았다고 해요. 강아지한테 초콜릿은 독약이나 다름없는데 은주가 그걸 먹였더라고. 실수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찜찜한 거야. 내가 이전에 잃어버린 강아지도. 그 노견? 응, 다리가 아팠어. 동생은 그 강아지가 도망을 쳤다고 했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은 안 해. 하지만 그때 내가 살던 곳은 빌라였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못했던 그 강아지가 어떻게 거길 뛰어내려가겠냐고. 그때부터 안 좋은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무서웠어. 산책을 가도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 자꾸 들고, 그러다가 산책을 하는데 엄마랑 은주가 나타났지. 장모님이랑 처제가? 왜? 덕구를 데려가겠다고. 억지로 끌고 가려는 걸 내가 하지 말라고 몸으로 막다가 내가 넘어진 거야. 덕구는 날 지키려고 내 옆을 떠나지도 않았고. 깨어보니 병원이었고 처제도 장모님도 없었다고 했죠. 덕구가 자신을 지키려고 잡힌 것 같다며 자책하는 아내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장하게 장모님과 처제에게 들어가던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아내에게도 말을 했죠. 이전 같았다면 걱정에 한숨을 먼저 쉬었을 아내였는데 그땐 눈빛이 바뀌더군요. 지원을 끊는 걸로 용서가 될 것 같아? 절대 용서 안 해. 덕구의 수술이 끝나고 입원 절차를 밟은 아내는 그 상태 그대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처제의 뺨을 후려갈겼죠. 장모님은 거품을 물고 아픈 애를 함부로 한다는 등 걔 때문에 가족을 버린다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정확히 이렇게 말했죠. 그래. 근데 엄마는 내가 가족이긴 했어? 그냥 돌아가신 아빠 대신에 돈 벌어다 줄 그런 사람 아니었어? 그깟 개새끼. 근데 나한텐 엄마보다 내 동생보다 더 날 사랑해준 존재였어. 적어도 나한텐 가족 이상이었다고. 나도 더는 지겨워서 못하겠어. 너 미쳤지? 아주 돌았지? 김서방이 그러라니? 그래서 그래? 저놈 지가 가족 없이 사니까 우리랑 너 인연 끊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직도 그걸 몰라? 우린 너뿐이고 너도 결국 우리밖에 없어. 가족이 전부야. 남편은 언제라도 돌아서면 남이 되는 거야. 이 어리석은 거사. 엄마야말로 내가 평생 엄마랑 은주 뒷바라지 했으면 했던 거 아니야? 내가 부모가 6명이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도 엄마는 허락 안 했을 거잖아. 왜? 엄마는 늘 동생이랑 자기만 돌보길 바랬으니까. 내가 다른 곳으로 가서 잘 사는 꼴을 보기 싫어했으니까. 너 이러면 안 돼. 은주가 왜 저렇게 됐는데? 그러게. 근데 난 이제 그것도 못 믿겠어. 우울증에 죽으려고 뛰어내렸는데 고작 3층? 6층도 아니고 10층도 아니고 고작 3층에서 뛰어내렸다는 게 정말 죽고 싶었던 거 맞아? 그리고 뛰어다니는 거 못할 정도라고 해도 쟤 밥벌이도 안 하고 있잖아. 그 정도는 정신병이야. 이 못된 년, 말하는 꼬라지 마라. 어떻게 네 동생한테 이래? 내가 너 이렇게 키웠어? 됐고,
싸우려고 온 거 아니야. 이 집 비워. 여기 내 돈으로 내가 계약한 내 집이야. 둘 다 여기서 나가라고! 둘이서 길바닥에서 잠을 자든 어디서 어떻게 살든 이제 내 할 바 아니야. 은주 너도 쫄쫄 굶으면서 우울증 타령 실컷 해봐. 엄마도 안타까운 작은 딸을 위해서 일이라는 거 해보든가. 난 그 잘난 가족놀이에서 빠져줄 테니. 아내는 작은 방에서 캐리어를 하나 끌고 오더니 장롱문을 열어서 옷을 쑤셔받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달려들어서 옷을 빼내면서도 아내에게 욕을 했죠. 그런데 가만히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처제는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는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언니 이러지 마. 우리가 둘이서 어떻게 나가서 살아? 이건 죽으라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덕구한테 그랬던 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아내와 장모님이 언쟁 중이었기에 제가 대신 물었죠. 무슨 사정? 무슨 사정이기에 걔한테 그런 짓을 했어? 나한텐 언니뿐이었는데 관심도 다 차지하고, 그리고 나 알레르기가 있단 말이에요. 강아지도 끔찍하기 싫어서 이제 그 집도 자주 못 가는 상황에 저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걔보다는 내가 더 소중해야지. 왜 그런 걔한테까지 내가 밀리나 싶고 서럽고. 난 이렇게 아픈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본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서, 알레르기 때문에 집에 오지 못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요. 더욱이 그걸 말하면서도 잘못됐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게 더 소름이 끼쳤죠. 아내도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은주 너 똑바로 말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내가 키우던 개도 그랬던 거야? 그래. 내가 산에 가져다 버렸어. 그게 뭐? 결국 그 개가 없어져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온 거잖아. 난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것뿐이야. 가족이 멀쩡히 있는데 왜 그 늙은 개한테 돈을 써? 언니 돈은 언제나. 처제는 스스로도 놀라서 본인 입을 막았고 아내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내 돈은 언제나 뭐? 엄마랑 은주 네 것이어야 했다고? 너 이런 애였구나. 관심? 돈? 그럼 내 아이도 방해되면 죽이겠네? 맞잖아. 아이 키우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관심이 바뀔 텐데 그건 어떻게 견디려고 했어? 내 아이도 산에 버릴 거니? 아님 국으로 끓일 거야? 아니야. 언니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옷까지 챙겨줄 것도 없어. 그냥 나가! 내가 둘 다 죽여버리기 전에 내 눈앞에서 꺼져. 그리고 내 앞에 한 번만 더 나타나봐. 그땐 진심으로 죽일 거니까. 알았니? 언니 제발. 안 돼. 우리 둘 다 돈도 없단 말이야. 아내는 어디서 힘이 났는지 처제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장모님 손목까지 잡고 질질 끌고 현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둘을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이중으로 걸어놨죠. 밖에서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소란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한 번 돌아선 아내는 더없이 차가웠습니다.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꺼지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죠. 장모님은 본인이 원래 살던 집이라면서 빌라 주민들에게 증언 좀 해달라고 했지만 어림없었습니다. 힘없는 개나 때리는 사람 이웃으로 두는 것도 끔찍해요. 그냥 나가세요. 맞아요. 어차피 집주인한테 우리가 신고 넣었고 집주인도 그쪽 쫓아낸다고 했으니 더 소란 피우지 말고 가세요 좀 할머니.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미치더라도 곱게 미쳐야지. 노망이 났어? 난 개 안 키우고 털 날리는 거 싫어하긴 해도 어떻게 멀쩡히 주인이 있는 개를 집에서 잡게? 천벌 받아. 우리 빌라에서 당장 꺼져. 그분들 모두 경찰차를 타고 동물병원에 간 저희 집 덕구 걱정을 해줬고 저희 편을 들어줘서 사태는 금방 정리가 됐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도 다 정리해버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세 계약도 해지를 했죠. 물론 그 사이에 처제와 장모님은 몇 번이나 아내와 제게 빌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들이 무섭고 꺼림칙하기도 했어요.
아내의 희생이 마땅하고 자신들의 불편함은 조금도 참지 못해서 그런 일을 벌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그 다음 대상이 저희 아이가 아닐 거라고 보장할 수 없었죠. 울어서 시끄럽다고 아이한테만 돈을 쓴다는 이유로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반전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우울증이 심해서 죽겠다 뛰어내렸다고 주장한 처제와 장모님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집을 정리하는 와중에 처제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는데 어이없게도 키를 높이는 수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장이 멈춰있는 성인에게 키를 높이는 수술을 하려면 뼈 사이를 벌려놓아야 했죠. 늘려서 찢어진 곳이 아물면 다시 늘리는 형식으로 수술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 힘든 수술인 만큼 부작용이 따랐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걷는 것 자체를 힘들어했던 것도 모두 부작용 때문이었던 거였죠.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자책하며 오랜 기간 그들을 돌본 거였고요. 그걸 알고 아내가 엄청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덤덤했습니다. 이제 속이 좀 후련하네. 차라리 잘 됐어. 이제 정말 미련이 하나도 없거든. 여보, 그래도 많이 힘들지? 아니야, 정말 괜찮아. 내내 내 발목을 잡고 있던 게 사라지니까 오히려 홀가분해. 나 혼자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미안했었거든. 그래서 그 아이가 삐뚤어진 건 아닐까 자책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젠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앞으로 우리 가족만 생각할래. 그래, 나도 앞으로 잘할게. 당신을 위해서 살게. 제가 아내를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사를 가는 거였습니다.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지금 이곳 일산에 자리를 잡게 됐죠. 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일산 호수공원이 있고 정원이 있는 주택이라서 강아지와 아이도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최근에 근처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덕후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부러진 갈비뼈도 잘 붙어서 큰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충격이 심했는지 아직까지는 처제나 장모님과 비슷한 사람만 보면 꼬리를 말긴 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할 작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 보면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진 인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이기심, 소유욕, 질투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오히려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올라와 눈높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불행한 만큼 상대도 불행하길 바라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부디 이걸 듣는 여러분들 곁에는 이런 사람이 없길 바라며 남의 행복에 기꺼이 기뻐해주는 사람만 가득하길 바래요. 그럼 여기서 제 이야기를 끝내며 모두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길 기도합니다. 앞으로 저희 아이, 아내, 그리고 덕후까지 제가 평생 책임지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